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토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임하는 자세 한 번씩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초등학교 6학년 강예서입니다. 저만의 색깔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모두의 색을 받아들여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개가 되고 싶습니다. 중3 양진서입니다. 말이 끊기지 않는 토크머신, 논리적인 언변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중2 최영주입니다. 제 마음속 근고에 보관되어 있는 중학생들의 생각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2 김나연입니다. 목표만 노려 쏙쏙 일침을 날리는 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결정적인 탐방의 진위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고2 정유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청소년 위원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박소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장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소정 변호사입니다. 네,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는 없으면 다들 섭섭할 것 같은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이 입법 과정은 크게 발의, 제출, 본회의 심의, 의결, 정부에서의 공포, 시행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음 중 실제 행해지고 있는 입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원 입법, 2번 정부 입법, 3번 국민 입법. 네. 최영주 의원님. 저 3번이요. 3번 국민 입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을 것 같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이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의원이랑 정부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은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 국민 입법이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박소정 변호사님께 상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입법에는 크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제출하는 정부 입법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 법안을 낼 수 있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입법 예고를 확인하고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발의 또는 제출된 법안은 해당되는 땡땡에 회부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의하고 법률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상임위원회, 2번 교섭단체, 3번 공정거래위원회. 네, 우리 양진서 의원님이 좀 빨랐어요. 저는 상임위원회 1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들은 적 있나요? 뉴스에서 보거나? 저는 그 뉴스보다는 사회 선생님이 상임위원회 얘기를 자주 하셔서 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네요. 정답! 박소정 변호사님께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상임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여러 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안이나 청원이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법안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거쳐서 소위원회의 심사에 들어가서 의원들이 토론을 거치고요. 이를 통해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서 기존의 다른 법안과 충돌되지는 않는지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다듬는 작업을 한 뒤에 본회의에 회부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의견된 법률안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이송돼 땡1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중 공포해야 하는 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15일, 2번 20일, 3번 30일. 네, 최영주 의원님 1번 15일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사회 시간에 네. 법에서 좀 배웠는데 좀 언뜻 그냥 들어본 것 같아요. 야, 사회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번 15일이 맞습니다. 대통령의 공포까지 거치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정부 이송 후에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되돌려 보내고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회 상식 퀴즈 우승자는 최영주 의원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소감 한 말씀. 이렇게 상품을 좀 처음 받아보는데 그래도 받아봐서 좀 기쁘고요. 사회 선생님 덕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표 제안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네. 김나연 의원님의 고민이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던 일을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각종 수행평가를 해오면서 이제 성적을 잘 받는 요령을 알았다 싶었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세계인데 왜 시험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때 떠오른 게 지난 학기에 봤던 중국어 수행평가였습니다. 오픈북 형태로 자료를 준비해서 수행평가 치르니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본다는 오픈북 시험. 청소년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니다.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상식을 깨는 또는 파격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다른 위원님들도 김나연 위원님의 주장에 동의할지 아니면 또 색다른 의견이 있을지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본다는 오픈북 시험. 청소년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암기하는 것에 질려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오픈북 시험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시험 보기 편해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오히려 시험을 잘 치는 요령만 늘게 되고 실제로 쌓이는 지식은 줄어들 것 같아요. 오픈북 시험을 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초중고 오픈북 시험 도입이 필요하다 대 아니다 입니다. 사실 오픈북 시험은 대학교에 가면 종종 이제 시험의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거든요. 박소정 변호사님도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도 대학교 때 몇 가지 수업의 경우에는 오픈북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오픈북 시험은 대학 교재나 유인물, 또 필기 자료, 참고서 등을 보는 것을 허용한 상태에서 치르는 시험 방식으로 주로 대학교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말은 클로즈드북 시험으로 교재와 노트를 비롯한 모든 참고물들을 다 치워야 하는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는 시험 방식입니다. 보통 시험은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오픈북 시험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서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기존의 시험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께는 좀 낯선 시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이런 오픈북 시험을 경험해본 위원님 계신가요? 저요. 저는 6학년 1학기 때 사회교과서를 가지고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교과서 내용을 다 외우지 못했었는데 교과서를 보면서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친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사 과목 단원평가에서 한 번 해봤었는데요. 평소에 암기 과목에 약한 편이라 역사 과목을 좀 싫어했었는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고 역대급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던 역사 과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저는 수업 중에 사회 문제 탐구라는 과목에서 항상 시험을 치듯이 오픈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문제를 풀면서 긴장이 하나도 안 되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약간 빨리 대충 쓰고 쉬어야지 하는 나태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시험을 칠 때 뭐 까먹은 거 없나 항상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오픈북 시험을 보고 나니까 뭐 한결 편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았어요. 네. 우리 위원님들의 경험담을 한 번씩 쭉 들어봤는데요. 우리 김나연 위원님의 주장대로 오픈북 시험이 청소년들에게 도입된다면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교과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되어서 학생들의 공부 시간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반대로 공부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기존에는 머릿속의 지식을 재빨리 답안지에 옮겨 적는 거였다면 오픈북 시험을 볼 때는 교과서가 있으니까 기본 지식이 다 똑같은 상태잖아요. 학생들의 응용력을 보기 위해서 문제를 더 꼬아서 출제하시진 않을까요? 주위에 보면 이해력은 조금 부족한데 암기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교과서를 볼 때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면 만점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단기 기억이라 금방 까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픈북 시험이 도입된다면 좀 더 자유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유롭고 독창적인 의견은 사실 잘 쌓인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은 기본 지식을 초중고에서 다지고 나온 상태에서 자신이 전공한 과목을 대해서 오픈북 시험을 치는 거지만 저희들은 기초를 다져야 될 시기에 오픈북을 본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오픈북 시험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답을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책에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책에서 베낄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시험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오픈북 시험이 도입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초중고 오픈북 시험 도입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대학생 때밖에 없어요. 과제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오픈북이 부담을 덜어주고 좋았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지는 않은데 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할 때 그럴 때 체크해놓고 몇 번 했던 경험은 있어요. 많이는 안 해봤는데 한두 번 정도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에 따라서. 그 뭐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그냥 왜 이렇게 쪽지 시험 같이 지나가는 오픈북 정도 한 적이 있는데 뭐 오픈북도 공부 잘하는 애는 빨리빨리 찾아서 보고 그렇지 않은 애는 또 어디에 적혀있는지도 몰라서 또 뒤적뒤적하고 했는데 그쵸. 책을 준다고 다 정답을 잘 적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 그런 저학년들한테 적용시키기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기초적인 지식들을 자기 뇌로 흡수시켰으면 좋겠는데 좀 책을 보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컨닝하는 느낌이 없잖아 드는 것 같아서 좀 아이들한테는 굳이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학 이런 거 공식 외우는 거 그거는 외워놔야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수학 공식하고 뭐 화학 기호 원소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애들이 공부를 할까 싶어요. 일단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새 애들 공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픈북이라고 하면 더 책을 안 들여다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요새 애들 공부 안 한다더라는 저 때도 있었어요. 계속 공부를 안 하네요. 만약에 오픈북을 하게 되면 이제 보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추가를 해서 곁들여서 조금 더 좀 풍성한 그런 내용을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오픈북을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는 암기돼 있던 걸로 하면 너무 이제 미천하다 보니까 쓸 게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시험 본다고 할 때 오픈북으로 본다 그러면
애들이 전혀 안 했던 애들이 조금 이렇게 훑어본다든가 뭐 어디 체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암기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공부에 정말 취미 없는 아이들은 정말 뭐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오픈북이라도 해서 조금 경험을 살리고 그거를 만약에 공부에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된다면 한번 실기해 보아서 경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픈북 시험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한다면 조금 더 창의적인 답안을 낼 수 있도록 책을 참고해서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답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픈북 시험이 도입되면 청소년들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두 번째 주제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제는 오픈북 시험 학업 변별력 있다 대 없다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점도 만약에 오픈북 시험이 도입이 되면 시험이 너무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는데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에 적어내는 건 어떻게 보면 표절인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로 교과서라는 혜택까지 제공하니까 시험이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교과서의 기초 지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도 알아야 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한 별도 추가 자료까지 참고한다고 하면 오픈북 시험을 볼 때 찾아볼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기본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야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답을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딱 떨어지는 답을 요구한다면 책에서 답을 찾기 쉬울 거고 논술적인 부분을 요구한다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점이 오픈북 시험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주관적인 생각을 논하는 건 선생님에 따라 채점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고 단답형이나 객관식 같은 문제는 교과서만 참고하면 되니까 시험 변별력을 떨어뜨릴 것 같아요. 저는 오픈북 시험이 그냥 시험보다 쉬웠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답을 쓰는 것보다 제 생각을 쓰는 게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생각을 글로 잘 쓰는 사람들은 오픈북 시험을 할 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위원분들의 의견은 오히려 시험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시험은 학생이 얼마나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은 오픈북 시험이 기존 시험에 비교했을 때 학업 변별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변별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험은 딱 떨어지는 점수가 나오고 과목별로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픈북 시험이 도입되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점수로 구분짓기 어려워지니까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험이야말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평가하긴 더 어렵고 오픈북 시험으로 서술이 곁들여진다면 학생들의 이해도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암기력보다는 이해력까지 전달해야 되니까 변별력이 크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구분하는 변별력은 있겠지만 기본 지식의 창의력 같은 부분도 더 평가하게 될 것 같아서요. 왠지 창의력 학원 같은 새로운 사교육도 생겨나고 기준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변별력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오픈북 시험에 관련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혹시 들어본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한 직업구직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청소년이 오픈북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오픈북 시스템의 도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자 응답자의 46%가 동의한다 라고 답했고 보통 수준일 것이다 라는 응답은 31%, 오픈북 시험의 도입이 학력 저하와는 무관할 것이다 라는 입장은 22%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오픈북 시험의 도입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입장들이 더 많았네요. 네, 장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만큼 걱정도 되는 제도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위원님들이라면 오픈북 시험에 대한 보완책을
또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오픈북 시험이 도입이 된다면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학교에서 서술형 수행평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마다 채점 기준이 달라지는 게 걱정이라면 채점 기준을 수행평가 진행 방식에 맞춰 통일하면 오픈북 시험이 도입됐을 때 혼란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시험 출제 범위를 용어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단순한 객관식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출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중에서는 한국 광복이 몇 년에 일어났냐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한국의 광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죠? 한국의 어. 자주 독립을 알리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100점! 오픈북은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려고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요약한 종이를 딱 한 장? 아니면 2장 정도로 분량을 정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지식이 중요한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괜찮네요.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은 오픈북 시험을 볼 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달달 외우는 방법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이 막바지를 향해 접어들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주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한방! 여러분들의 마지막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북 시험이 도입된다면 지금같이 벼락치기로 공부하거나 대충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보다는 진짜 교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오픈북 시험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좀 공부를 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만약 오픈북 시험이 도입된다면 지금처럼 암기하는 것에 질려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픈북 시험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시험 보기 편해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오히려 시험을 잘 치는 요령만 늘게 되고 실제로 쌓이는 지식은 줄어들 것 같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험의 방식이 바뀌지 않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른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유가 저희보다 교과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책에는 없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서인 것 같거든요. 오픈북 시험을 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더 쉽고 재미있게 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 혹시 있으실까요? 오픈북 시험을 모든 과목에 도입하기 어렵다면 암기가 어려워 부담스러운 과목을 학년별로 조사해서 2과목 정도 오픈북 시험을 친다면 스트레스 없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제 직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험 대신 제 생각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제출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까먹기 쉬운 지식이지만 포트폴리오는 제 손에 남잖아요. 저는 조금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학교에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왜 시험은 꼭 혼자 봐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채널처럼 우리들의 민주주의처럼 토론 시험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업에서 배워본 내용을 활용해서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얼마나 자세한 방안을 제시했는지 실현 가능성을 있는지 뭐 그런 걸 통해서 평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목 생기면은 양진수 의원님은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무조건 100점이죠. 토론왕. 저는 앉아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약간 창의력을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시험도 활동적으로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이제 원래 시험처럼 바꿔보는 거죠. 가학인 실험을 한번 해서 그걸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여기저기 체험을 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를 발의해준 우리 김나연 위원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그런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교과서 내용을 벼락치기로 암기해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는 기존 시험 이외에 자료를 준비해 부담감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오픈북을 학교 시험에 도입해 부담감 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이 필요한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우리 김나연 의원님의 주제는 통과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오픈북 시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사실 오픈북이라고 하면 대학생들만 하는 시험이라고 해서 약간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토론 주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좀 저희가 머리가 벌써 다 큰 것 같고 색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 보는 시험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주제를 발의해서 토론을 해보니까 연령대별로 다른 대답도 나오고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픈북 하면 늘 부정적인 생각뿐이었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토론을 해보니까 공부를 안 하던 사람들도 또 새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이겠구나 라고 싶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진짜 오픈북 시험을 많이 도입을 해서 좀 더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오픈북 시험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봐서 재밌었고 앞으로 오픈북 시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고 시험도 이제 온라인으로 봐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픈북 시험이 학교 정식 시험으로 도입이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준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